네, 인사이트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죠. 실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대학이 생존해가는 문제로 이야기를 할 때 대학이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변화의 그 중심에는 지역사회에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사회와 잘 연결된 프로그램과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오용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게 나와주셨는데 이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은 어떤 공부들을 시키나요? 저희 대학원에서는 6개 전공이 있습니다. 유보 통합 논란이 있죠. 그 통합 전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전공이 있고, 행정과 경영을 같이 배울 수 있는 행정 경영 융합 전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ESG 전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신설된 탐정 전공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제가 지금 관심 가는 전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데 저는 네. 지금 할 때가 아니라서. 네. 사실 오늘 이제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요즘 대학의 위기라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뭐 지금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대학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앞으로는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 그 지역 사회와 대학이 같이 생존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하게 자원봉사 전공이 있고 뭐 자원봉사 단체도 운영하고 계시다 그래서 네.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학의 사명 에는 그 지역사회 발전과 같이 가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졸업생들은 지역사회 리더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저희 자원봉사단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에 뛰어들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된 계기는 이제 저희들 졸업생들이 예. 상당히 그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술을 잘 못해서 술 마시는 것보다는 좋은 일 같이 하자. 예. 그래서 이제 졸업생과 재학생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밑바탕에 문제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많은데 또 하나의 자원봉사단을 만드는 게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요. 예. 당시에 큰 자원봉사 단체 그 대표께서 해주신 말씀이 큰 계기가 됐는데 자원봉사 단체가 크다 보니까 그 봉사단체를 운영하는데 후원금의 90%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니까 결과적으로 10,000원을 후원받으면 9,000원이 단체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되고 1,000원이 실제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 반대로 하자. 작은 단체니까 90% 이상이 후원되도록 하고 우리 운영 경비는 10% 이내로 그것을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전에 그 기부 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는 공익 단체로 지정받아서 잘 재정 투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공감 가는 부분이 이거예요. NGO 네. 이런 사회봉사 단체들이 NGO들이 실제로 후원을 받거나 기부받는 돈 중에 너무 많은 금액이 운영 경비에 쓰인다. 이게 한때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됐던 기억이 좀 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기부하는 돈이 한 반은 이 사람들 먹여드는 데 쓰이고 반은 뭐 저기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도 몇 년 전에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막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네. 이게 사회 전달 체계가 뭐 잘못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군요. 네, 지금 뭐 많이 좋아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뭐 그것까지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고. 네, 네. 또 궁금한 게 유튜브에 네. 보니까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기차표를 못 끊으신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좌석을 못 얻으신다고. 젊은 사람들 다 빨리빨리 끊어버리니까. 아니면 뭐 식당에 가서 이 키오스코를 못 하시니까 주문을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그 문해력이라고 하면 이제 한글을 몰라서 그죠, 그죠. 어르신들이 예, 예. 이제 고통을 받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4차 산업혁명 되면서 이젠 디지털 리터러시 어떤 그 우리가 문명의 기계 또는 이제 전자적 어떤 접근성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 어르신들이 그 카톡 같은 걸 못해서 소통을 못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개인의 정보를 관리를 못하셔서 또 보이스피싱의 어떤 먹잇감이 그렇죠, 되시고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그 어르신들만의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어떤 계층 또는 이제 연령, 직업을 다 떠나서 우리 사회의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고 일차적으로 그런 취약점을 보이고 계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근데 모든 국민들을 사실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기존에 우리 사회가 뭐 그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 논쟁이 네, 그렇죠. 크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 때 그게 네. 이제 굉장히 크게 터졌고요. 저는 이제 그 논쟁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복지가 소비적 복지로 갈 것이냐, 생산적 복지로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산적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본인이 확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분이 이제는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서 이걸 확대 재생산하는 그 기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저희들한테 교육받은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을 교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생산적 복지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전 생산적 복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아직 거기까지 제가 확 와서 닿지 않는데 어르신들이 자꾸만 키오스크를 못 쓰시거나 무슨 앱을 못 쓰시는 건 네.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저희들도 현장에서 보면 뭐 기차표를 못 끊으시니까 맞아요. 그 현장에 가서 끊으셔야 되니까 이 앱으로 끊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쁜 자석 또 늦게 끊게 되고 그렇죠.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그것도 사실 복지의 일환이니까 중요하죠. 예, 공감은 가는데 그럼 지금 교육을 몇 분이나 받고 계세요? 지금 저희 5군데 네. 80분 정도가 네. 지금 받고 있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네. 드린다면 그분들이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춤으로써 받는 복지 혜택이 커진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것을 못함으로써 우리가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복잡해지고 거기에 투입된 인력이 많아지는 겁니다. 복지 비용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전체 사회의 복지 비용이 줄이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산적 복지에 우리가 그 비전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지 전달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차원이 네네. 크기 때문에. 네네. 야, 아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약주를 못 하셔서 봉사단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네. 말씀도 하셨고 하는데 자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가 사실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우리 네. 사회에 꼭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무슨 뭐 자연 재해가 나도 네.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같이 해주시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원봉사는 좀 이제 국가적으로 꼭 이제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인데 그러면 자원봉사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나라는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는 나라는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각자의 그 역할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가 네. 있을 수 있는데 좀 조금 간단하게 네. 한 3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자원봉사의 의미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명확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재구조화돼야 된다. 그 예를 들면 지금 학생들한테 그 봉사 시수 예, 의무화돼 그렇죠. 가지고 하기 싫은 거, 그거 하죠. 뭐, 예.
또 자기 하고 싶은 걸 찾으려도 찾기 어려운 그렇죠. 이런 상황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아까 이제 노노 케어를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청노 케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시도하려고 합니다. 청록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저희보다 이 잘하죠. 스마트폰을 더 잘합니다. 훨씬 잘하죠. 네. 예. 그 아이들이 재능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강사 또는 보조 강사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봉사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주는 그런 과정에서 인성이나 예. 여러 가지 그렇죠. 가정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렇죠. 어르신들도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측면에 우리가 이제 사고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 두 번째는 지금의 이제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잘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려는 분과 그것이 필요로 하는 분들은 사실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생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큰 단위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원시에 사는 어떤 분이 이제 그 기와집을 잘 고친다. 나는 기와집 고치는 거를 봉사하고 싶다. 근데 수원시에서 찾으면 없죠. 찾기 어렵죠. 그런데 전국에서 보면 분명히 수요가 있습니다.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수요와 공급을 매칭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인정보상이라고 해서 자원봉사했을 때 마일리지도 주고 뭐 지역화폐도 주고 예. 그다음에 그 물품도 좀 예, 싸게 그렇죠. 구입할 수 있는 예. 혜택을 주는데 이것도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는 크고 그렇지 않은 데는 너무 좁고 이것도 좀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보고요. 가장 크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지역에 있는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들,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경로당 지금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지원을 나가면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주민들 간에 계속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면 비어 있는 공간들 많습니다. 뭐 그것이 뭐 그렇죠. 어떤 종교 단체 예. 주차장이든 예, 예. 어떤 단체 시설에, 기관의 예. 시설이든 예. 우리가 서로 어떤 목적의 어떤 그 지역에 차량 주차 수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면 이거 의미 있다. 그러면 서로 협력해서 주차장을 개방한다거나 그래서 서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면 자원봉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잠깐 제가 좀 그 재밌는 얘기하면 네. 우리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네. 약간의 그 마찰이 좀 있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네. 좀 협력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에서 네. 서로 연대하는 건 네. 아주 중요한 그 목적이고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연대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이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네. 근데 무슨 그룹홈이나 뭐 그 청소년 것들도 좀 하고 계시다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좀 하고 계세요? 저희 지금 이제 수원대학교 자원봉사단에서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룹홈을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경로당을 중심으로 시니어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것은 이제 앞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룹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보육원 예. 대규모 시설에서 이제 부모가 예. 양육할 수 없는 아이들을 양육해주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요. 이거 굉장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점도 많이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서구를 중심으로 발달된 이제 소규모 즉 5명에서 7명의 아동들을 생활 가정처럼 그런 돌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룹홈을 저희가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어허. 그러면 제가 이거 들어본 얘기는 이거 맞나 모르겠네요. SOS 마을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그런 포함해서 거겠죠? 다양한 아이들 한 5명 정도 이렇게 이제 한 분이 케어하셔 가정처럼. 뭐 그러니까 쉼터 개념도 아하. 있고요. 약간 이제 다른 거지만
뭐 다양한 지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사업을 지금 하고 네, 나름대로는 아직 큰 봉사단체는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경비 안 들어가게 하려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르신들 그 디지털 리터러시를 도와주는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다. 네. 갑자기 교회용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그룹홈이나 있는 청소년 자립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립 청소년들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한테 뭘 더 줘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떤 자립 청소년들이 불행한 선택을 예. 하거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작은 이제 정착금 지원 가지고 작은 수당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잡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온 것이죠. 이런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는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많은 이제 지원 정책을 도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립 역량을 길러주는 부분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사실 제가 이 인사이트 진행하면서 인사이트에 이 자립 청소년들 금융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러니까 금융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네. 뭐 하시는 단체 그 분들도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자립 청소년들이 진짜로 시설을 떠나야 되잖아요. 네, 시설을 그렇죠. 떠나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뭐 네. 형제도 없고 상당히 힘든 그런 건데 그런 문제들에서 꼭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하,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이 봉사단체 만들고 나서 네.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자원봉사는 뭡니까? 사실 이게 여기 우리 네. 대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궁금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의미가 아까 자원봉사를 할 때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원봉사 단체를 만드셔서 뭐 교수님 생각하시는 자원봉사 의미는 뭘까? 네. 그냥 제가 급하게 질문 드려서 죄송하긴 아닙니다. 한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상당히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나눔과 섬김이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기한테 부여된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것을 이제 생명을 섬기는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는 약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진정한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가 사실은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더 강자일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나누고 섬김으로써 나 자신이 완성되고 상대방이 바로 서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또는 그 공동체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이 살아 있으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고 나와 너가 분리되고 그런 경쟁 속에서 한쪽이 죽어야만 또 내가 잘 되고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결국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의미를 여쭤봤는데 너무 대답을 현답을 해주셔서 제가 우문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경제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네. 자원봉사 하시는 자원봉사를 이야기하시는 그 의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 갖고 하면 좀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네. NBN 뉴스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성공 투자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베이스를 갖고 그렇죠. 있는 방송이니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공 다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 채권, 코인 이런 쪽에 성공이 과연 성공의 전부냐라는 부분은 다들 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방식 중에 중요한 것이 양극화 해소거든요. 그런데 그 양극화 해소의 방법이 가진 사람 것을 뺏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라는 거나 또는 이제 누가 불로소득을 갖고 있지? 불로소득을 창출하지? 그거 빼앗아서 나눠줘. 이런 관점은 건강하지 않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일어서서 자기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즉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거에서 벗어나서 세금을 내는 그런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 투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돈을 번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한 걸음 벗어나서 어떻게 같이 성장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원봉사에 또는 사회적 공헌에 많은 기여를 하심으로써 전체 삶이 성공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치호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